이번 시간은 페이지 237페이지에 미장 및 타일 공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장은 바르는 공사가 미장이죠. 타일은 이제 부착을 합니다. 그러면 미장 공사에서는 앞전에는 그 수경성 재료를 아는가 모르는 것을 테스트한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고르세요. 그래서 수경성 재료와 기경성 재료의 차이점은 경화 과정에 굳으면서 강도가 생긴 그 경화 과정에 촉매 작용을 누가 해주느냐에 따라서 수경성과 기경성은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수경성 재료는 경화 과정에 뭐가 필요하다? 물이 필요한 재료가 수경성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시멘트나 이런 석고가 들어가는 것도 물이 필요합니다. 석고계는. 그래서 기억하실 거는, 그래서 얘는 억지로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시멘트하고 뭐하고 석고 재료가 들어가는 것은 무슨 재료? 수경성 재료고, 나머지는 무슨 재료다? 기경성 재료.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편하고요. 보통 수경성 재료가 경화가 빠릅니다. 빨리 강도가 나와요. 그래서 수경성 재료가 경화가 빠르면서 강도가 커요. 그리고 시공이 어떻게 불편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에 보시면 기경성 재료 나오죠. 그래서 이 기경성 재료는 경화 과정에 공기, 바로 탄산가스가 필요한 재료가 기경성 재료예요. 그래서 이 기경성 재료는 보통 경화는 느리나 시공이 용이한 것이 특징입니다. 근데 강도는 조금 떨어진다. 잘 모르면 시멘트 모르타르하고 흙하고 비교하시면 됩니다. 시멘트 모르타르 흙하고 비교하시면 됩니다. 쉽게. 그러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면 보통 시공은 흙이 편해요. 잘 부착돼요. 시멘트 모르타르요. 잘 부착될 것 같죠? 전문가들이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면 다 떨어져요. 초보자들이 해보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시공상 주의사항이 나오죠. 초벌 발음 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균열 발생 후 이 덤먹임하고 나서 재벌 발음을 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보통 초벌 발음하고 바로 우리가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초벌 발음하고 일부러 방치를 해버립니다. 2주 이상 방치를 해버리면 어떻게? 균열이 생깁니다. 그것을 메워주는 작업을 뭐라 한다? 덤먹임이라 해요. 덤먹임 후에 재벌을 우리가 하시면 됩니다. 재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초벌, 재벌, 정벌 순으로 바른다. 그래서 제일 먼저 바르는 것을 무슨 발음? 초벌 발음이라고 합니다. 초벌 발음. 그래서 이것이 3회 발음 공법이다 이겁니다. 기본은 초벌, 재벌, 정벌 순으로 바르라. 초벌 발음, 재벌 발음, 그리고 정벌 발음, 정벌 발음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것을 3회 발음 공법이라고 합니다. 3회 발음 공법, 3회 발음 공법이라고 합니다. 기본이 3회 발음 공법인데, 그러면 3회 발음 공법은 이런 경우 벽은 3회 발음 공법 해야 돼. 외벽, 바깥벽이나 외벽 되겠죠. 바깥벽이나 이런 내벽들은 3회 발음 공법을 해요. 그리고 천장이라든지 이런 차양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3회 발음 공법으로 기본 갑니다. 쉽게 발랐을 때 방락이 잘 되는 거 있죠. 방락이 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3회 발음 공법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바닥은 3회 발음 공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장을 발랐을 때 자꾸 떨어지니까 방락이 되니까 어떻게? 3회 발음 공법으로 가는 거예요. 얇게 여러 번 발라야지 잘 안 떨어지죠.
여러분들, 자, 모르면 이걸 기억하면 돼. 오이 마사지 했을 때, 오이 두껍게 썰어가 부착해봐요. 서 있으면 다 떨어지지. 맞죠? 그러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바탕면, 초벌 바른면, 고름질면, 재벌 바른면, 이런 것은 어떻게? 거칠게 가고요. 정벌 바른면 어떻게? 거침면 없이 평활하게 가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무슨 바른면만? 정벌 바른면. 그래서 이 정벌 바른면 있죠. 정벌 바른면은 명심하세요. 정벌 바른면은 이거는 뭘로 가야 된다? 이거는 평활하게 가. 얘만 평활한 거예요. 다른 면에서 평활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정벌 바른면은 평활하게 처리해야지 다음에 벽지공사나 무슨 공사? 도장공사를 하는 거예요. 도장공사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 점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시공시 온도는 몇 도씨 이상? 5도씨 이상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래야지만 부착 강도가 나와요. 온도가 낮으면 부착 강도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일정 온도 이상이 돼야지 부착 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5도씨 이상에서 해주고, 균열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 서서히 건조시켜 주시고, 공사는 위에서 아래로 진행하시면 돼요. 그러면 천장을 먼저 하고 벽 바닥 순으로 이렇게 위에서 아래, 그리고 외벽도 어떻게 한다? 옥상 난간에서 지층으로 위에서 아래로 공사를 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8번에 보시면 벽 기둥 등의 모서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 미장 바르기 할 때 보호용 철물을, 자, 물론 코너 비드를 우리가 사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너 비드는 모서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되어주는 철물을 무슨 비드? 코너 비드라고 합니다. 코너 비드. 그리고 8번, 계단 디딤판 끝부분에 보강이나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무슨 설립? 논설립을 우리가 되어 주시면 됩니다. 무슨 설립? 논설립을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공상 균열 방지법 나옵니다. 시공상 균열 방지법에 보시면, 자,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쉽게 이겁니다. 입자가 이거였죠? 우리가 콘크리트에서 했던 거 기억하시면 돼요. 재료의 입자 크기가 작은 재료의 사용량을 증가하면 시공은 쉬워진다 했죠. 그런데 균열은 어떻게? 많이 생겨. 건조 수축이 증가되다 보니까. 그래서 입자가 작은 재료의 사용량을 늘리면 균열은 증가합니다. 그럼 반대로 그런 양은 최대한 적정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적게 써야 돼. 너무 많이 사용하면 좋은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시멘트 등의 진한 배합을 하지, 부배합으로 가지 말아야 이게요. 그러면 시멘트를 많이 사용하면 물도 따라서 많이 사용해야 돼. 그러면 건조 수축 균열이 어떻게?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을 많이 첨가해서는 안 된다는 게, 물의 사용량은 최대한 어떻게? 줄여 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래는 초벌과 재벌에는 뭐다? 굵은 거 사용을 해 주시고, 일회 발음 두께는 어떻게? 얇게 해주라. 일회 발음 두께는 어떻게? 얇게 처리해 주라 이겁니다. 그리고 바른면 어떻게? 서서히 건조를 시켜 주시면 됩니다. 바른면은 서서히 건조를 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름, 그래서 여물이나 미장용 철물 이런 것을 대어주면 됩니다. 메탈라스 이런 것을 설치해서 균열을 방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7번에 바른면의 오염 방지 외에 조기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통풍이나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뭐다? 창에 유리를 설치해 주라. 그러면 창에 유리를 설치해 주고 공사해 주라 이겁니다. 그러면 유리 공사를 진행한 후에, 유리 공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공사 진행해 주라? 미장 공사 진행하라 이거야. 미장 공사 진행을 해 주라.
유리공사 진행하고 나서 뭘 하라? 미장공사 진행을 해주라, 이게. 그 점을 알아두시고요.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용어 한번 봐두시고요. 그래서 덤먹임하고 고름질하고 구분해 두십시오. 고름질과 뭐다? 덤먹임을 구분해. 그 마감 두께는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름질은 발음 두께가 또는 마감 두껍고 요철이 심할 때 초벌 발음 위에 발라 붙여주는 발음을 뭐라 한다? 고름질이라고 칭합니다. 덤먹임은 접합부나 이런 균열의 틈새가 발생됐을 때 그 틈새를 밀어넣어서 메워주는 작업하는 것이 뭐다? 덤먹임이고, 구분 좀 해 두십시오. 자, 그리고 239페이지, 자, 철물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코너 비드만 유일하게 시험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미끄럼막이 무슨 설립? 논설립이 있고요. 디딤판 끝부분에 미끄럼 방지 목적이나 보호 목적으로 되어주는 것이 뭐다? 논설립이죠. 논설립. 그래서 논설립은 계단마다 디딤판입니다. 디딤판. 자, 이 계단 디딤판 끝부분에 설치해 주는 것이 무엇이다? 논설립 부분이 됩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줄눈대가 조인트 비드의 일종입니다. 7번의 조인트 비드의 일종이라 보시면 됩니다. 미장 면적이 넓을 때 균열을 방지할 목적으로 넣어준 그 대표 중에 하나가 줄눈대, 항동 줄눈대야. 자, 그럼 여러분은 인조석 물갈기 했을 때요. 인조석 물갈기 하면 바닥에다 뭐를 갖다 넣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노란 거 철물 넣어놨었죠. 노란 여기 철물이 바닥에 이렇게 들어가요. 이거 뭐 이게 있어야지 균열이 안 생겨요. 이걸 안 넣으면 균열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도끼다시 많이 들어봤습니까? 인조석 물갈기 이런 거 돌멩이 이런 거 보이는 거 그거 봤죠? 그게 인조석 물갈기거든요. 그랬을 때 노란 철물 들어갔었죠. 그게 바로 줄눈대입니다. 조인트 비드 개념입니다. 그리고 4번에 메탈라스, 그 다음에 5번에 와이어라스, 이게 라스 바탕인데, 자, 강판으로 만들면, 철판으로 만들면 뭐다? 메탈라스고, 와이어라스는 철선을 꼬아서 만든 거야. 그것이 와이어라스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와이어 메시는 영광철선을 전기 용접해서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철선을 전기 용접해서 만든 게 뭐다? 와이어 메시. 와이어 메시를 뭐라 한다? 용접 철망. 와이어 메시를 용접 철망이라고 합니다. 용접 철망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인서트는 매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인서트는 보통 반자털이나 이런 철물이나 구조물을 매달기 위해서 설치하는 걸 말한다. 인서트라고 칭합니다. 인서트. 그리고 240페이지 시멘트 모르타르가 나옵니다. 아파트 공동주택의 미장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시멘트 이 모르타르죠. 자, 그래서 바탕의 처림이 청소적인 측면에서 자 봐두실 때는 1번 체크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 바탕을 이제 긁어 놓는다 했죠. 뒤에 보시면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 놓는다는 것은 아까 바탕면은 무슨 상태여야 된다 했어요? 거칠어야 됩니까? 평활해야 돼요? 거쳐야 되죠. 이제 뭐만 우리가 평활하게 처리하라 했어요? 정벌, 마지막 마감면만 평활하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2주 이상 오래 방치할수록 좋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리고 저거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5번에 바탕은 발음하기 직전에 뭐다? 잘 청소해 주시고,
콘크리트나 콘크리트 블록도 미리 물로 적셔야 되죠. 자, 왜냐 바탕에 물을 적셔놔야지만 모로타르의 수분을 바탕이 흡수하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바탕에 물축임이 먼저 그 5번 이거죠. 바탕에 뭐 해주라? 물축임을 해주고 미장 들어가라 이거예요. 물축임을 해주네. 물축임을 해주라는 겁니다. 아니면 시멘트 모르타르의 수분을 바탕이 흡수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부착 강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화작용에 의해서 응결 경화가 생겨서 부착 강도가 나와야 되는데 맞죠? 안 나오면 나중에 바탕에 물축임을 안 해주면 미장이 박락이 잘 돼요. 잘 떨어집니다. 그래서 미리 물축임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발음 두께는 2번 가지고 한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대소 비교를 가지고 냈어요. 그래서 바닥하고 바깥벽 외벽은 얼마가 됩니까? 24mm로 가는 거고 내벽이 얼마다? 18mm죠. 내벽은 18mm. 천장과 차양은 얼마다? 15mm가 됩니다. 그리고 재료의 비빔과 운반에서는 2번이 작기 때문에 2번을 공부해 두면 돼요. 무조건 2번을 쓰게 돼 있어. 그래서 1회 비빔량은 몇 시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기준 하라? 2시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하라는 겁니다. 2시간 이내. 자, 그리고 4번에 보시면 초벌 발음 나오죠. 초벌 발음이 무엇이다? 라스문이네. 그래서 초벌 발음을 하고 나서 얼마 정도 방치해야 된다? 2주 이상 방치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뭐가 발생한다? 균열이 보통 생깁니다. 그 균열을 갖다가 보수해 주는 걸 뭐라 했습니까? 덤먹임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2번 체크하십시오. 2번에 보시면 발언 후에 쇠갈기 등 전면을 어떻게 거칠게 긁어놔야 돼요. 자, 거칠게 긁어놓는 것은 뭐 때문이다? 부착력 증가로 해서 거칠게 긁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243번 보면 초월반응 라스먹이 2주 이상 방치를 해야 돼. 이건 일부러 균열을 야기시키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주 이상 방치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메워주는 작업을 뭐라 했다? 덤먹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름질은 사실 이거죠. 초벌 발음을 하고 나서 자, 초벌 발음을 했는데 초벌 발음이나 라스 먹임을 했거든요. 근데 발음 두께가 일정하면 관계가 없어요. 고름질은 없어요. 고름질은 어떤 경우에 있다? 발음 두께가 너무 두껍거나 불균일할 때, 얼룩이졌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고름질은 진행이 되는 거고 고름질은 공사를 잘하면 고름질은 있다 없다? 없죠. 자, 그래서 옛날 머리 깎을 때도 잘하는 사람들은 별로 안 골라도 잘 끝나죠. 근데 못하는 사람이 깎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름질을 너무 자주 해요. 그래서 자꾸 뭐가 돼갑니까? 선임이 돼가죠. 나중에 빡빡 밀어야 돼. 못 깎는 사람한테 깎아놓으면 집 파먹은 것처럼 해가겠죠. 한번 아십니까? 옛날에 그러면 뭡니까? 군에서는 군인들이 스스로 깎아주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열심히 많이 깎아봐가 이제 기술 좋은 사람이 하잖아. 그럼 초보 연습할 때 어떻게 됩니까? 난리 납니다. 집 파먹고 막 이래. 자꾸 골라야 됩니다. 자꾸 짧아지죠.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재벌 발음은,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재벌 발음이고, 근데 마지막 발음한 게 정벌 발음이었습니다. 근데 3회 발음 공법이 원칙인데 2회 발음 공법 체크하세요. 바탕에 심한 요체 발음 두께가 얼마 이하일 때 2회 발음 공법에 가능하다? 15mm 이하일 때입니다. 체크하세요. 몇 mm? 15mm 이하일 때 2회 발음 공법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재벌을 빼는 거예요. 그럼 초벌하고 바로 뭐로 간다? 정벌로 가는 거예요. 그럼 재벌 발음을 빼는 것이 무슨 공법이다? 2회 발음 공법이에요. 근데 1회 발음 공법은 평탄한, 바탕이 평탄해야 돼요. 바탕면으로서
마무리 두께가 몇 미리 정도일 때? 10mm 정도일 땐 1회 발음 공포를 할 수 있다. 그럼 이거는 정벌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 1회 발음 공법 개념이 됩니다. 그런데 원칙은 몇 회 발음 공법으로 가라? 3회 발음 공법이 원칙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그 측면을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해서 저거 조금 보세요. 243페이지 해반죽 나오죠. 해반죽에서 우리가 조금 봐두실 것은 244페이지고 박스 잡아놓은 거 있죠. 요거만 조금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여물은 무슨 방지 목적으로? 균열 생기는 걸 방지 목적으로 넣어주는 게 무엇이다? 여물 개념입니다. 여물이고 해초풀로 얘는 반죽을 합니다. 물로 반죽하면 부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초풀로 반죽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부착력 정대예요. 부착력 정대를 위해서 무엇으로 반죽을 한다? 해초풀로 반죽을 하게 됩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모래는 점도 조절 목적으로 넣어줍니다. 모래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초벌 발음 후 10일 이상 방치해서 뭐가 생기는 거? 얼룩이 생기는 걸 어떻게 방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얼룩이 생기는 걸 자 방지해 주셔야 됩니다. 방지해 주셔야 됩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얼룩이 생기는 걸 방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점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 그래서 10일 이상 방치인데 그 얼룩 방지 목적은 이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아까 저기입니다. 시멘트모로 해서 초벌 발음하고 나서 얼마 했어요? 2주 이상 방치했죠. 그거는 일부러 뭘 하기 위해서 균열을 생기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한 거고. 그런데 얘는 초벌 발음을 하고 나서 10일 이상 방치하는 것은 초벌 발음 이걸 충분히 건조를 시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충분히 건조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얘는 충분히 건조를 시키기 위해서. 자, 얘는 물로 반죽한 게 아니라겠죠. 뭘로 반죽했다? 해초풀로 반죽했기 때문에 충분히 건조가 되지 않고 재벌 발음하면 얼룩이 생겨요. 그래서 그 얼룩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다? 10일 이상 방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개념이 약간 다릅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또 그래서 시멘트 모르타르 생겨가 야 2주 이상 방치해 균열을 유도시키기 위해서 했지. 그러면 안 돼요. 얘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얘는 균열 생기지 말라고 이미 재료를 비빌 때 뭘 넣는다? 여물을 넣어야 비벼요. 여물을 넣기 때문에.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럼 여물은 이런 것이 재료로 쓰는 거예요. 썰어 넣는 건데, 삼이나 삼염, 삼을 썰어 넣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짚을 썰어 넣어요. 집염을. 집이 옛날 집시만 짠 게 아니고요. 이런 데도 넣었어요. 그리고 옛날에 저기도 넣었어요. 짚을 어디에다 넣는가 하면 바닥에도 넣었었어요. 온돌 공사할 때. 온돌 공사에 집 넣는 사람들은요, 잘하는 사람들이 넣은 거고, 잘하는 사람들, FM대로 온돌 공사를 구들장 온돌 할 때 넣었었습니다. 야매들은 안 넣어요. 야매들은 항통 막 갖다 넣어요. 저는 할 때 야매가 우리 집을 했었어. 내가 기억하거든요. 그때 내가 항톡을 밟아줬거든요. 그때 약간 추울 때가 이거 발이, 막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더라고요. 추울 때 이거 발로 비비면 어떻게 됩니까? 안 비벼보셨죠? 지금 발을 막 송곳으로 꽁꽁 찌르는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됩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거 한번 정리해. 그리고 작업 중인 통풍을 억제해서 바로 후 적당한 한계에 서서히 건조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248페이지 바닥 강화제 발음 있죠. 이게 하드너 마감이에요. 쉽게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있죠. 이 바닥 강화제 발음을 해놨습니다. 바닥 강화제. 이 발음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겁니다. 보통 에폭시 도막방수로 가거나 아니면 이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차가 다니니까 파워 있죠? 핸들에서 막 바퀴를 돌리면요. 콘크리트 바닥이 마모가 돼요. 그러면 차 다니는데 먼지가 어떻게?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겠죠? 그래서 이 공사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바닥을 강화시켜 준 거예요. 이것이 바닥 강화제 반응 또는 거기 써놨죠. 하드너 마감이라고 그 써놨죠. 뒷줄에. 맞죠? 하드너 마감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럼 바탕에서는 저것만 체크하세요. 디귿, 이열. 분말상 바닥 강화제 발음일 때는 거기 미경화 콘크리트의 바탕은 물기가 완전히 표면에 올라올 때 시공을 금지하고 쉽게 이겁니다. 벌리딩 현상 있죠? 벌리딩 현상이 생기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콘크리트에서 콘크리트 표면으로 물이 올라오는 현상을 벌리딩 했죠? 수분 상승 현상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 이루어질 때 공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측면 봐두고, 그리고 액상 바닥 강화제 발음은 새로 타설한 콘크리트는 바닥이 최소한 며칠 이상 20일 이상 양생시켜야 돼요. 완전히 건조시켜서 해야 되는 거고요. 두 개가 틀려요. 그래서 분말상 바닥 강화제 있죠. 거다가 써놓으세요. 디귿에다 써놓으세요. 요거는 저거 해야 됩니다. 그 벌리딩은 뭐다? 멈춰야 돼. 저기 우측에 있을 겁니다. 우측에 체크하면 될 겁니다. 우측 상단에 보면 나올 겁니다. 벌리딩이 뭐다? 멈추고, 뭐가 시작할 때? 초결, 응결 해놨죠? 초결이 시작될 때입니다. 응결이 시작될 때. 초결이 시작될 때, 요 상태에서 하라, 이게. 그러면, 분말상은 쓸 때 이거잖아요. 분말상을 쓸 때, 건조 상태에서 분말 뿌려봤자, 바닥 강화가 안 되겠죠? 그러면, 초결 상태, 초결이 일어날 때, 그때 당시 뿌리면요, 시멘트하고 같이 응결이 될 겁니까? 굳어지면서 강도가 생길 겁니까? 그래서 그 상태에서 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49페이지 보면 분말상 바닥 강화제 바를 때, 그러면 어느 때 하라? 콘크리트 탓을 했을 때는 벌리딩이 멈추고 초결이 응결이 시작할 때 작업을 해주라는 겁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런데 거기 체크하십시오. 기존 콘크리트 바닥입니다. 그러면 기존 콘크리트 바닥이나 탓의 경화가 다 돼버렸어요. 그러면 분말상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무엇을 사용해야 된다? 모르타르 발음을 해주라 이게. 그래서 거기 나오죠. 모르타르 배합비가 뭐다? 1:2 이상으로 하고 두께는 얼마 이상? 최소 30mm 이상 되도록 바탕 이걸 공사를 해주라 이거야. 기존 바탕은 분말상을 쓸 수 없으니까 기존 콘크리트는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무엇을 최소한 두께 이상 발라서 30mm 이상 모르타르를 바르라 이거죠. 30mm 이상 모르타르 발라가지고 그럼 이때 똑같이 하면 돼요. 모르타르 발랐으니까 뭐가 시작할 때 가루 뿌리면 된다? 초결이죠? 벌리딩은 멈추고 초결이 시작하면 그때 해주라 이 뜻입니다. 같이 그 시기에 해주면 되네. 동일한 시기에 우리가 해주면 됩니다. 그 점을 기억을 해 두시고, 그리고 리얼 체크 마무리 작업이 끝나면 몇 시간이 지나서 24시간이 지나면 이때 물로 양생해야 돼요. 자, 초반부터 물로 양생해주면 안 되고 몇 시간 지나고 나서 24시간. 그럼 24시간 지나고 나서 경화가 될 때 그때 무엇이다? 물로 양생을 해주라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얘기입니다. 콘크리트 탓을 하고 나서 바로 물 뿌립니까? 물 안 뿌립니까? 바로 안 뿌리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물 뿌릴 때 되면 거적덮어 씌우고 있죠. 하루 정도 되면 거적덮이고 물 뿌리잖아요. 그러면 그때 주무시면 된다 했죠. 혹시 노숙을 하게 되면 노숙을 하면 거적덮어 이제 물 뿌리는 공간이 되죠. 거기 올라가 주무시면 돼요. 바로 주면 축축하니까 비누로 깔아야지. 비누 깔고 거기에 주면 딱 미지근해요. 거기서 주무셔야 돼. 저 콘크리트 위 이런 데 막 자면 어떻게 됩니까? 추워서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서울이 보통 날씨가 겨울에 추우니까 노숙자들이 부산 역으로 많이 이동하거든요. 근데 부산도 추워. 부산도 영하 요번 8, 9도까지 내려가니까 춥더라고. 그리고 거긴 또 바람이 불어요, 또. 자, 여기 보시고, 여기서 그 개념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나서 뒤에 체크하시죠. 며칠 이상 충분히 양생하라. 7일 이상 양생을 하면 돼. 양생 기간은 최소 며칠? 7일 이상 양생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수축 팽창 균열 반경에서 4에서 5m 간격으로 뭐 준다? 조절줄은 설치하라. 그래서 조절줄은 자, 아파트 지하 주차장 가보면 이거 해놨잖아요. 홈 뚫어놨잖아, 바닥에. 이거 홈 설치해놨죠. 오늘 아파트 지하 주차장 가서요. 바닥 보면 홈이 이렇게 뚫려져 있죠. 바닥에 구멍, 이렇게 홈이 있어요. 쭉 선 라인 나 있잖아요. 거기 제발 물길 통로가 아니야. 지하 주차장 청소하니까 물길이 흘러가라고 한 게 아니고, 이게 조절줄로입니다. 그럼 하드는 마감했다는 거야. 바닥에 이게 가 있으면. 바닥에 뭐가 가 있으면, 이 홈이 파져 있으면 있죠? 무슨 마감했다? 바닥 강화제반 하드는 마감했다 이겁니다. 자,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 공부 좀 해 놓으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침투식 액상 바닥 강화제나죠? 얘는, 자, 2번 체크하시, 기억 체크하시고, 기억 뒤에, 자, 제조방, 물로 희석에 사용하면 되는데, 그 2회 이상 뭐다? 나누어 도포해야 돼요. 체크하세요. 2회 이상 뭐다? 나눠서, 한 번에 도포하지 마라, 이게. 2회 이상으로 나누어서 도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귿 체크. 1차 도포분이 공에 완전히 흡수된 건조된 후입니다. 체크하세요. 건조된 후에 뭐다? 2차 도포 실시하라. 보통 하루 지나서 와서 작업해요. 하루 지나고 나서. 그래서 그럼 보통 여러분들 이겁니다. 며칠은 최소한 하루 있죠? 24시간 정도 후에 하라 이 뜻입니다. 그럼 작업이 늦게 끝나면 있죠? 다음날 오죠. 그 다음날 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와서 작업을 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거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겨서, 그건 혹시나 해서 한번 봤어요. 그리고 250페이지 있죠? 단열 모로탈 있죠? 이게 18회 때 기출했습니다. 낼 거 없어요. 낼 게 없어요. 자, 252페이지 봅니다. 자, 타일 공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일 공사. 그래서 타일 공사는 우리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타일 공사는 타일의 종류는 토기, 도기, 석기, 자기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지면 실제는 토기는 타일로 안 나와요. 도기, 석기, 자기 이 세 가지 타일만 있어요. 실제는. 그래서 거기 보면 토기는 거기에 붉은 벽돌이나 기와 토가 해놨죠. 타일은 아니야. 타일은 아니고요. 그래서 도기, 석기, 자기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거기 있죠? 자기 타일이 클링커 타일 있죠? 클링커 타일이 바로 뭐다? 석기예요, 석기. 클링커 타일은 욕실 바닥에 설치하는 거 있죠? 욕실 바닥이나 발코니 바닥 같은 데 설치해 놓은 게 있죠? 이게 클링커 타일이에요. 바닥용 타일. 그리고 자기가 바로 뭐다? 여러분들 집에 보시면
모자이크 타일도 자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런 거 있잖아요. 우리 요 그런 데 사무실 바닥에 부착해 놓은 거죠. 저것처럼 생길게. 대리석 문양 나는 것처럼 해 놓은 거죠. 그걸 무슨 타일? 폴리싱 타일. 자, 이 자기 타일을 연마해서 만든 타일이 바로 폴리싱 타일이에요. 폴리싱 타일이 자기 타일을 연마해 가지고 만든 타일이에요. 그래서 대리석 느낌이 나도록 만든 타일들이 바로 무슨 타일이다? 폴리싱 타일. 이것이 자기 타일이에요. 자기질이. 자기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뭐가 적습니까? 흡수율이 적어요. 소송 온도가 높은 타일이에요. 자, 그리고 그거 보시면 그 타일의 종류 형상 치수 나오죠. 무유와 시유는 이겁니다. 유약을 바르면 시유 타일, 유약을 바르지 않은 무슨 타일? 무유 타일이라고 합니다. 무유와 시유, 무유와 시유 타일은 유약을 바르면 무유, 유약을 바르지 않으면 뭐다? 시유 타일입니다. 시유 타일. 그러면 무유 타일은 유약을 바르지 않는 것을 특히 어디에 쓴다? 바닥용 타일들은 뭘 쓴다? 무유 타일을 써야 되고, 그리고 논설립 타일이 무유 타일입니다. 논설립. 자, 계단 디딤판 끝부분에 타일을 쓰는 경우 논설립 타일이나 바닥용 타일들이 무슨 쓴다? 무유 타일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시유는 유약을 바른 타일을 무슨 타일? 시유 타일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외벽이나 벽용으로 많이 쓴다. 시유 타일은 벽용으로 사용이 되고, 무슨 타일? 무유 타일이 바닥용 타일로 많이 사용한다. 모자이크 타일은 소형각 타일을 무슨 타일? 모자이크 타일이라고 칭합니다. 자, 그리고 253페이지 그 참고 내용 잘 봐두십시오. 참고. 외장용 타일은 자기 습기질은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동에서 우수한 것으로 쓰는데 주의할 것은 얘는 무슨 타일은 쓰면 안 된다? 외장용에는 도기질 나오면 안 돼요. 도기질 타일은 외장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을 항상 해두십시오. 도기질 타일은. 그리고 2번 내장용 타일은 독이, 습기, 자기 다 쓸 수 있습니다. 근데 한랭짐이 이와 준하는 장소에 노출된 부위는 자기질, 습기질이라. 그러면 요거 이거는 독이질 쓰지 마라 이거죠. 그럼 쉽게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라 했어요? 여러분들 용어로 해주면 뒷베란다. 발코니인데 어디? 뒷베란다? 뒷발코니죠? 뒷발코니를 뭐로 여러분들 어떻게 쓰시라 해서 여러분을 쳤지만 이제 거실 있는데 발코니를 리빙 발코니고, 저 부엌 있는 데 있죠? 뒷발코니를 서비스 발코니라고 했죠. 근데 입주민들이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 앞베란다, 뒷베란다. 맞아요? 이번에는 이제, 한파 때문에 자꾸 동파되죠? 배수가 막히 역류하잖아요, 일청에. 그래서 베란다 세탁기를 어디에 두는 분도 있어요? 뒷베란다 두는 분이 있고, 앞베란다 두는 분이 있죠. 그래서 앞은 괜찮을 줄 알고 막 사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앞베란다 사용하지 말라고 방송하더라고요. 그런 없었습니까?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에 3번에 바닥용 타일은 유약을 바르지 않는다. 무슨 타일? 무유 타일이라는 거죠. 무유 타일에서 재질은 자기 습기슬. 그럼 바닥용도 뭐는 안 된다? 독이질 안 된다. 기억 써놓으시면 독이질 타일 안 된다는 게.
자, 그리고 4번 모자이크 타일이나 장애장 타일은 자기질만 돼요. 이건 섞기도 안 돼요. 오로지 뭐만 써라? 자기만 써라. 그러면 자기 타일이 뭐가 됩니까? 강도가 최고 높고요. 소송 온도가 높기 때문에 흡수율이 가장 적은 타일, 품질이 제일 좋은 타일이 무슨 타일이다? 자기질이, 품질이 제일 좋습니다. 자, 그리고 5번에 타일은 충분히 뒷굽이 붙여 있는 것을 사용을 하고요.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고 거친 것을 사용한 거예요. 이건 부착력 때문이죠. 5번은 뭐 때문에? 부착력. 그래서 이 부착력을 높이기 위해서, 자, 그럼 뒷굽이 있어야지 표면적이 많아지잖아요. 이렇게 뒷굽이 이렇게 있으면요 표면적이 많아지죠. 저촉 면적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뒷굽이 있고 유약을 바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일 붙이는 공법은 현재 나왔던 게, 자, 3번하고 4번을 내세요. 계량 압착 공법하고 동시 줄눈 붙이기 밀착 붙이기 공법을 현재 시험에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1번 떠붙이기하고 압착 공법 있죠. 얘가 혹시 언급될 수 있으니까 공부해 두시고, 그런데 떠붙이기하고 현재 압착 붙이기 공법은 안 냈어요. 떠붙이기하고 압착 붙이기, 압착 공법이라 했죠. 줄여서 압착 공법. 자, 그러면 기억하실 것이 이겁니다. 자, 떠붙이기는 어디에다가 저걸 한다 했어요? 붙임용 모르타를 어디에 바른다? 타일 뒷면이다. 자, 이 붙임용 모르타를, 이 붙임용 모르타르 있죠? 붙임용 모르타르를, 자, 이겁니다. 그래서 얘는 타일 뒷면에다가 발라주는 거예요. 타일 뒷면에 바르고 얘는 바탕면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죠. 차이점입니다.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때 붙임용 모르타르의 두께는 얘는 12에서 23mm가 되고요. 압착 붙이기는 5에서 7mm 큰 걸로 할게요. 큰 타일이 5에서 7mm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점은 타일 뒷면에 붙이면 하나씩 두들겨서 붙여가는 떠붙이고, 얘는 바탕면에 바르고 하나씩 타일을 대서 나무망치로 두들기는 것이 압착 붙이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해 두시고, 근데 둘 중에 누가 더 타일 뒷면에 공극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떠붙이기가 타일 뒷면에 공극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떠붙이기가. 그래서 백화나 동해 우려는 누가 더 높다? 떠붙이기가, 자, 높습니다. 자, 백화나 동결 우려는, 동결 우려 개념, 백화나 백화 현상이나 동결 우려는 얘가 높아요. 얘가 떠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떠붙이기 공법보다 무슨 공법이 유리하다? 압착 공법이 더 유리합니다. 동해나 이런 동결 우려나 이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더 좋다는 겁니다. 간단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5번의 접착 붙이기는 조금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접착 붙이기는 얘는 모르타르, 시멘트 모르타르로 부착하지 않고 유기질 접착제로 부착을 하는 공법이죠. 그렇다 보니까 기억을 꼭 알아두시면 돼요. 기억. 그래서 내장 공사에 한해서 진행합니다. 그럼 외장 공사, 외벽 바깥벽은 공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니은은 붙임 바탕면은 여름은 1주 이상, 기타 계절은 뭐다? 2주 이상 건조를 시켜줘야 돼요. 바탕에, 자, 이겁니다. 습기가 있으면 타일이 어떻게? 탈락돼요. 접착제로 부착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건조를 시켜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점을 꼭 명심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255페이지 7번의 MCR 공법 있죠. 요거는 공부해 두시고,
그 푸짐용 전용 시트를 부착하고 공급형 요철을 부여해서 모르타르가 파고 들어가는 위해서 박리를 방지하는 공법이 MCR 공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알아두실 것이 이겁니다. 얘가 제거됩니다. 얘가 타일의 뭐다? 탈락이 가장 안 되는 공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잘 부착되어 있다. 접착성이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253페이지 보시면 그 표가 나오죠. 공법 타일 거기 일단 외장공사, 내장공사 타일 붙이기 공법의 차이가 있다. 외장공사하고 내장공사를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공통적인 측면이 두 가지가 있다. 뭐하고? 떠붙이기하고 판형붙이기는 양쪽에 다 쓸 수 있는 공법이다. 그래서 외장과 내장에 자 이렇게 낼 수 있겠죠. 그거는 이렇게 낼 수밖에 없죠. 그걸 내려고 하면 외장공사와 내장 타일 공법의 양쪽에 달 수 있는 것을 모두 선택한 것은이죠. 옳은 것은 이렇게 물을 수가 있을 겁니다. 떠붙이기하고 판형붙이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장에 쓰는 것은 압착붙이기나 계량 압착붙이기나 그리고 여기 보면 동시 줄눈붙이기를 뭐라 한다? 밀착붙임공법 또는 밀착공법이라고 합니다. 밀착붙임공법 또는 밀착공법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내장에는 뭐다? 접착붙이기하고 뭐다? 납장붙이기 개념이 있습니다. 자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5번에 255 밑에 타일 붙이기 일반 사항에서 보시면 1번 바탕 고르기를 할 때요 한 번에 다 바르면 안 되고 어떻게 해주라? 2회로 나누어서 발라주라 이겁니다. 2회로 나누어서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2번에 바탕보드 바른 후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타일 공사가 진행이 돼야 된다. 그러면 보통 여름철은 3, 4일 이상이고 봄, 가을은 뭐다? 일주일 이상 기간을 두게 됩니다. 자, 이어서 주의할 건 이거는 건조란 말이 안 들어가잖아요. 건조. 왜냐하면 모르타르로 부착을 할 때는요. 바탕이 건조하면요. 모르타르의 수분을 바탕이 흡수하죠. 그래서 건조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건조란 말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절반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아까 접착 붙이기는 여름에 일주일 이상, 기타 계절은 2주 이상 건조시키라고 나오죠. 그거는 접착제로 부착할 때는 건조가 안 되면 타일이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충분히 건조를 시켜야 되는 거고, 이거는 건조란 문장은 안 나온다. 그래서 넘겨보시면 3번에 여름에 외장 타일을 붙일 경우 하루 전에 바탕면에 물을 적셔주라 이거예요. 특히 이거 개념이죠. 다른 데는 괜찮은데 여름이니까 외장은 어떻게 됩니까? 외장은 태양열을 받죠. 맞죠? 태양열을 받으면 외벽이 태양열을 받으면 어떻게? 빨리 건조가 되잖아. 다른 부분보다 실내 쪽보다. 맞죠? 그럼 여름에 열을 받으면요. 외부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가는가? 아마 60에서 70도 정도 올라가요. 콘크리트 표면 온도가. 콘크리트가. 그러면 건조가 잘 되겠지? 건조가 잘 안 돼요? 건조가 되죠? 그래서 여기는 물추김 해줘. 그러면 다른 데는 물추김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바탕면에 물추김은 이 경우만 하라 이거야. 철은 어느 철? 여름이고. 무슨 타일? 외장 타일에 대해서. 내장 타일은 물추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럼 다른 철은 물추김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점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4번은 시험에 나왔습니다. 흡수성 있는 타일은 적당히 물을 축여서 사용하라. 그럼 독이질은 물을 축여라 이거야. 쉽게. 무슨 타일? 독이질은 물을 축이고요. 자기나 스키는 거의 물을 축이면 안 하고 사용합니다. 그 점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저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보시면 벽체 타일 시공되는 경우 바닥 타일은 벽 먼저 하고 바닥 해야 되죠. 바닥하고 벽하면 타일 다 밟아버려요. 청소 또 다시 또 새로 다 해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8번 외워놓으시고
모르타르의 건비빔 한후 몇 시간? 3시간. 건비빔 물을 안 넣고 비빈 게 무슨 시멘트하고 모래만 비비면 무슨 비빔? 건비빔이에요. 물비빔 하고 나서는 몇 시간이다? 1시간 이내입니다. 사용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치장줄눈은 기억 출제되었습니다. 타일 붙이고 몇 시간 경과에 줄눈 파기한다? 3시간인데 이거 적시에서 시험 냈었습니다. 3시간 경과 후에 줄눈 파기하고 24시간 경과 후에 경화 정도를 보아서 치장줄눈 공사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보양은 저것만 체크합시다. 자, 보양은 2번에 보면 자, 이겁니다. 출돼 있죠. 자, 거기 보면 외기 기온 2도씨 이하 될 때 나옵니다. 2도씨 이하일 때 춥죠. 이럴 때 10도씨 이상이 되도록 임시 가설 난방이나 보온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3번은 꼭 잘 체크해 놓으시고 타일 붙이는 며칠간 3일간 진동 보행을 금하는 게 원칙이에요. 부착 어느 정도 부착 강도가 나올 때까지 진동 보행을 시키지 말아야 이겁니다. 그래서 부득이 우리 감옥이 되면 뭐 깔아놔요? 타일에 직접 가해주지 말라고 보행판 깔아놓잖아요. 아, 뭐 보셨습니까? 잘 볼 일 없죠, 사실. 여러분들이. 자, 그거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257페이지 타일의 동해 방지하고 타일의 탈락 원인 해놨죠? 원래 해놨는데 안 내더라고. 자, 일단은 동해 방지를 위해서 소송 온도가 뭐다? 높은 타일을 사용해야 된다. 흡수성이 뭐다? 낮은 타일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에서 무슨 타일은 안 된다? 도기질은 사용하지 마라, 이게. 도기질 타일은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독일 타일만 사용하지 마라, 이게. 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줄눈누름을 충분해서 우수 침투를 방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르타르의 단위 수량은 최대한 어떻게? 적게 사용해 주시고. 자, 물의 양이 많으면 건조 수축에 뭐가 생긴다? 균열이 생겨요. 물 적게 사용해 주고, 그 다음에 비빔면과 접착이 모두 접착성을 좋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6번째, 동해 방작에서 자, 타일 뒷면에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시공을 하는 거예요. 되지 않도록 시공을 하라. 시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시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동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 기억해. 타일의 동해 방지를 위해서 기억하실 것이, 그래서 7번은 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떠붙이기 공법보다 압착붙이기 있죠? 압착공법이 자, 동해 방지사 유리합니다. 유리하다. 그래서 선택해서 사용해 주는 게 좋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타일의 탈락 원인은 거기 보면 붙임 모르타르 1번 체크에 접착 강도, 부착 강도 부족으로 생깁니다. 그건 배합이 잘못됐다는 거죠. 맞아요? 배합이 잘못되면 접착 강도가 부족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어떤 경우가 하면 모래를 어떻게 너무 많이 넣은 거예요. 그럼 시멘트를 너무 어떻게 적게 사용, 빈비합으로 한 거예요. 너무 빈비합으로. 이런 경우. 그리고 아까 저것도 있다 했죠. 부착력을 증가해서 타일 뒷면에 뭐를 해주나? 뒷굽이 있어야 되죠. 그럼 타일 탈락의 원인은 이것도 타일 뒷면이 너무 평안한 것 써도 있죠. 타일 뒷면이 굽도 있고 거칠해 좋다 했어요. 평안해 좋다 했다. 만약에 타일 뒷면에 유약이 발린 걸 썼다 그럼 탈락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재수 없이 거기 기름이 발라져 있다. 그러면 탈락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1번 그래서 접착 강도 부족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다른 강도 아니에요, 제발. 뭐 인장 강도, 압축 강도 이런 게 아니고요. 무슨 강도? 부착, 접착 강도 부족으로 생깁니다. 그리고 타일검의 기능도 부족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제 동생이 저 빼놓고 몰래 가서 집에 타일을 부착했는데 한 장씩 떨어지더라고. 왜 떨어집니까? 좀 아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되는데 부침용 모로타르 배합비가 잘못된 걸 준 거예요. 파는 데서. 이걸로 하라고 줬는데 배합비를 섞어가 주더래. 근데 모르는 거죠. 그냥 부착한 거죠. 그래 타일이 막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나면 한 번씩 이야기하는데 제 동생이 제 몰래 저하고 같이 가서 하자니까 저하고 같이 가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잔소리 하는 사람이 옆에 한 명이 생기죠. 뭐 싫어하대? 감독이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260페이지 창호 및 유리공사는 잠시 휴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